남지? 손을 관리하는 남자. 겨울이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좋아요. 병인 여러분 공책 펴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동태 종료 단어이죠, 종료 단어. 수아도 답지를 혹시 쓴? 오케이. 네, 하고 나서 해주세요. 오늘의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준호야, 수동태 반대말이 뭘까? 능동태죠.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능동태란 말을 입에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능동태는 우리가 항상 쓰는 일반적인 문장을 능동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본 말은 수동태가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게 더 특수한 구문인 겁니다. 이제 수동하면 이제 받을 숫자를 써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자극이 있거나 뭔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수동적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수동하고 능동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필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본다거나 질문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능동적인 학생이 될 가능성이 크죠. 수동하고 능동은 그렇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좀 알고 필기를 좀 적으면 좋겠고, 필기를 다 쓴 다음에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여러분이 다들 잘 알 거예요. GTI 정도 되려면 수동태를 그래도 웬만큼은 해야 2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는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마라탕이 아니면 딴 걸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거 바꿨다고 내가 뭐라 안 해요. 여러분이 나하고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예시로 나가는 게 좋아요. 이론 시험은 최근에 이제 성공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반 애들 패스율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여러분 필기를 거의 그대로 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내고 예문 정도만 이제 선생님 빈칸 만들어 놓는 게 포인트인데 그 말은 여러분한테 예문을 외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외워야 여러분이 진도 테스트도 잘 보고 머릿속에 잘 배우겠죠. 잘 적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 들어주세요. 수동태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뭔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반대쪽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자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동작을 받거나 당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대부분의 동작은 사실 주인공을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놔도 되고 그 동작을 받는 어떤 대상을 주인공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되다, 당하다,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은 사실 밑에 문장이죠. 정우야 해석하면 줄까? Grace loves marathon. 그레이스는 마라탕을 좋아한다. 땡큐 정우야. Grace는 마라탕을 좋아한다. 예요. 사랑한다.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수동태의 시작입니다.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친구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마라탕 입장에서. 경민아, 마라탕 입장에서는 사랑을 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마라탕 is loved, 사랑을 받아요. by Grace 하면 되겠죠. 기본 형태는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겠지만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친구가 수동태 주어로 올라서고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독해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요? BPP지 얘들아 해석 어떻게 하지? 이러고 넘어가죠. BPP예요. BPP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누가 했는지는 밝혀줘야 되니까 이제 아까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친구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행위자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적격으로 표현을 해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배웠던 동명사 의미상 주어에서 목적격을 배웠었지. 주연아, 목적격은 어떤 애들이지?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예를 들면 힘, him, 헐, 유, you, them, us. 그쵸?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다음 넘어가시고 4번 비동사 형태 주의입니다. 형태 주의예요. 형태를 주의해라. 비동사 형태를 주의하면 되는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친구도 우리 반에 있을 거고 자동적으로는 못해도 저렇게 하라고 해서 이미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여러분이 이걸 할 줄 안다면 사실 빨리 쓰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인이 아직 수동태를 좀 모르겠다거나 나는 이걸 감으로 해왔다 이런 친구는 지금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하고 넘어가요. 태영이는 무슨 이유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잘 써주고 있네요.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 얘는 그러니까 비동사만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막 뜬금없이 능동태 목적어를 주어로 안 올리고 이런 경우 거의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시작을 했으면 비동사를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적어주고 우리 태영이는 오고 있대요. 우리 좀 수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고 있고 2교시쯤에 온다고. 우리 없었어야 했는데. 없었어요. 우리 바램은 그랬죠. 선생님도 같은 걸 말했어요. 수업이 있죠. 수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주희야 이 해석 한번 해볼까? They broke the door 어떻게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문을 부쉈다, 뭐 망가뜨렸다 이런 거 있죠. 문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수동태 지금 한상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동작을 받은 애들 대상이 이제는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올라섭니다. The door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서졌거나 아니면 고장나졌거나 이런 얘기겠죠. 당했다 해야 돼요. 그 문은 고장나졌다, 뭐 부서졌다 그들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기본 형태를 보통 모르지는 않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페이지는 비동사의 규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동사는 어떻게 규칙을 갖고 가냐면 앞에 있는 더 이상 능동태의 주어가 아니에요. 대의가 아니에요. 위에 거랑 일부러 잘 봐. 선생님이 이걸 일부러 쓰지 않았을까? 이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지금 복수 취급을 받는 대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상이었던 더 도어는 3인칭 단수 주어죠. 주어로 선다면 주어가 됐을 때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was를 써야 돼요. were이나 are는 안 되죠. was를 써야 돼요. The door was인데 그러면 우리 준호야 여기서 was는 왜 과거일까? 브로기. 그렇지 잘했어요. 위에 있는 문장이 broke이 과거니까 과거 따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수동태 주어에 일치하고 능동태 문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죠. 사형식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교시는 사형식 수동태만 다 끝내도 나름 성공적입니다.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네. 이상하게 1교시 빨리 가. 적어주고
일단은 능동태에서 모든 게 시작하는 거 알죠? 여러분이 친숙한 애부터 당연히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 때 배웠지만 SVIODO 이게 사형식입니다. SVIODO. 그래서 질문 민서야 아이오는 보통 사람이 올까 사물이 올까? 사람이죠. 아니 잘했어요. 아이오는 보통 사람이 오고요. 디오는 보통 사물이 와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하니까 누구누구에게를 받으려면 보통 살아있는 애들이 많이 온다.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일본 정부에게 이럴 땐 깨질 수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 빼곤 대부분 살아있는 애가 와요. 잘 적어주고 색깔 펜 활용 잘하고 여러분이 어느 포인트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도 나름 공부입니다. 선생님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밑줄을 긋고 색을 넣지만 똑같이 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디가 중요한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윗반 올라갈수록 더더욱 쉬워질 겁니다. 그 문제 풀이 할 때는 어느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래 레벨일 때 이제 너무 어렵거든요. 얘도 중요한 거고 쟤도 중요한 거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압도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미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잘 연결지어서 애들이 구분을 잘 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항상 선생님한테 오시고 그걸 알려주는 게 선생님 역할입니다. 그렇고 예문을 한번 보면서 사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사물이 많이 오는 디오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실력을 믿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면 헐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뭐 이게 꼭 선생님이 보여줘야 그때부터 생각하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헐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만약 현재형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뭐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친구 의문문도 만들어 보고. 개인적으로 의문문은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 교재에도 지금 의문문을 안 알려주고 있는데 선생님도 필기에서 뺄 겁니다. 의문문은 사실상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어서 그렇고 이거는 중요해요. 좋아요. 가보죠. 이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경민아, 이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죠? 2개예요. 이게 중요하거든. 자, 사형식 같은 경우 IODO 얘도 어쨌든 간접이고 얘는 직접이지만 어쨌든 목적어거든 둘 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런 거예요. 기본 형태가 그러니까 2개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목적어를 아까 봐서 알지만 모든 건 어땠어? 모든 거는 목적어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수동태 시작할 때 수동태 주어는 목적어였던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애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옵션이 있어요? 헐로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얘를 주어로 돌려서 만들 수도 있고 money를 주어로 돌려서 만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money를 돌려서 먼저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얘는 전치사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전치사 중에 혹시 문장의 형식 때 배웠던 전치사 기억나니? 딱 3가지였거든. to하고 또 뭐였을까? for of, 그치? 아유 잘했어요. to, for of만 알면 됩니다. to, for of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money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money가 이제 수동태 주어로 올라섰어요. money는 준호야. 이게 단순히 복순이? 그래서 단수죠. 물론 셀 수 없는 명사지만 내가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단수로 취급받아야죠. 잘했어요. Money was given to her by them 하면 됩니다. BPP야 당연한 거고 이건 원래 기본 형태니까 전치사 다음에 이 IO를 집어넣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물론 당연한 거고 얘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조심해야 된다는 저 부분 아까 얘기했죠. 직접 목적어로 수동태 주어를 만들 때 이 부분 여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쓰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문장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구나. 그때 내가 배워놓길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또 써야 되네 라는 생각보다는 그때 배워놓길 잘했네 이고요. 아마 문법 쪽은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래쪽에서 탄탄하게 잘 배울수록 위에 레벨 가면은 뭐 진짜 필기는 한 번 더 쓸지언정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시면 돼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머릿속에 없는 경우 또는 이제 진도 테스트에 급급해서 외웠다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 그런 경우만 안 만들면 됩니다. 잘하고 있고
저기 of 쪽은 선생님이 require도 알려줬고 뭐 나중에 inquire도 있고 비슷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ask만 알아도 돼요. ask가 거의 시험에 다 나온다 보면 99.99%. 다른 걸 본 적이 없어. 다른 걸 보는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경찰대에 지원한다거나 네. 말도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대요. 네. 경찰대 시험이 영어로 좀 어렵거든요. 영어가 탭스랑 경찰대 시험, 사관학교 이런 데는 육사, 공사 이런 데는 이런 게 나와요. 토익도 진짜 어렵게 나올 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는 사실상 경찰대 빼고는 안 나옵니다. 경찰대는 왜 이렇게 영어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 중에서 혹시 에이스 3까지 올라가는 친구가 생긴다면 경찰대 문제도 같이 풀 겁니다. 에이스 3는 이제 영어를 워낙 잘해서 거기 문제를 다 가져오고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고 알려주긴 할게요. 알려주긴 하지만 일단 당분간은 ask만 갖고 있어도 몇 년은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고. 혹시 MBC 개판처 이 암기법 모르는 친구 있나요? 우리가 없죠? 네, 없다고 믿고요. make, buy, cook MBC 앞에 따고 개파츠죠. 개파처 하시면 됩니다. to는 우리가 어린 레벨일 때 정우에 어떻게 외웠니? to는 그치 2웨이 나머지라고 외우죠. 그렇게 외우는데 좋지만 어릴 땐 그렇지만 이제 윗반 올라갈수록 그러면 나머지 중에 도대체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냐를 아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잠깐 줄게 다 외워. 여기 선생님의 100마디 말보다 머릿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한 파트예요. 꼭 외워주시고 각각의 전치사랑 잘 어울리는 동사 잘 어울린다고 표현했지만 그냥 꼭 써야 되는 동사들입니다. 2명만 시켜보고 사람 이제 나도 학생이었지만 시켜본다 해야죠. 진지하게 외우고. 아주 통으로 바싹 외워야 돼. 바싹. 너무 그 전치사에만 집중해도 안 되고 얘를 왜 외우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외우는지. 잘 외워주세요. 자,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자, 눈 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아, of랑 같이 쓰는 동사 뭐 있죠? Thank you, 너무 잘했습니다. 주희야. for하고 같이 쓰는 동사들 외우는 암기법이 뭐였지? MBC 개파죠. 잘했어요. 민서야, M이 뭐였니? B, C, cook 잘했어요. 주연이 개판처 할 때 개는 뭐죠? 페이시어. 판, 파이브. 쳐. 추스.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준아, 우리 이 동사를 왜 외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쓰였을 때 이 전치사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데?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야,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나올 때. 직목이요. 직목이죠. 경민아,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일까 사람일까? 사물이죠. 오케이, 눈 뜨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사물이 보통 오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올 때 이 전치사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고요. 각각의 동사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넘어가자. 이제 열심히 외웠는데 나중에 이게 DO였더라, IO였더라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1교시는 얼마 안 남았고요. 이 IO를 주어로 만들 때가 또 달라요. 네, 훨씬 쉽지. 이건 뭐 전치사도 필요 없고 그냥 기본 형태에다가 DO만 갖다 끼면 돼요. BPP 뒤에 DO를 그냥 그대로 떨구시면 됩니다. 예문은 지금 똑같은 거야. 위에 있는 그 gave money 그 예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나온 거고. 이 밑에 빨갛게 쓴 거는 좀 중요하죠. 이쪽은 심화예요. 이제 아까는 선생님은 이제 무조건 수동태가 2개가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무조건 수동태가 2개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사형식이어도 목적어가 2개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실 이 불가한 경우까지는 중학교 내신 시험엔 잘 나오지도 않고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도 다르겠죠. 약간 뭐 이제 내신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를 간다 이러면 물론 선생님들이 좀 써먹을 가능성이 커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도 우리 반에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서서히 학교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세종시 안 또는 밖에 있는 학교 여러 가지가 막상 가보면 내신 시험의 그 퀄리티나 어떤 난이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같은 3년을 보내면서도 되게 다른 시험지를 만나요. 여러분이 중2 때 정하면 너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중3 때라도 지금 이 시점엔 정해놔야 좀 방향을 잡고 뛰거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내신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갈 수는 있어. 그래서 막 7, 8월 때 갑자기 준비를 해. 뭐 영재고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가는 케이스 중에 물론 좋은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너무 아까워서 가려고 하지는 말고 갈 친구들은 좀 미리 생각을 하고. 왜냐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가 중요하거든. 가는 거는 우리 학원 친구들이라면 워낙 내신 관리도 잘 돼 있고 실력도 좋아서 가는데 가서가 또 경쟁이 치열하죠. 여러분이 좀 잘 하려면 과목별로 경쟁력을 좀 갖추고 가세요. 다 쓴 친구 좀 이제 복습할까? 위쪽까지 하면 누적된 게 꽤 클 거예요. 복습을 쪽쪽 해오시고.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독해 쪽은 조금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문법 쪽은 진짜 이렇게까지 똑같다고 할 정도로 그대로 배우거든. 문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냥. 진짜 추가되는 게 몇 개 없어요. 한 A4 용지로 한 4장이면 다 가르쳐요 고등학교를. 그거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이미 중학교를 가르쳤던 거고. 그런데 수동태 쪽은 아무래도 스테디셀러죠. 여긴 잘 나와요. 계속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올 거야. 가보자. 이거 해석 한번 시켜봐. 수아야 여기 1번 여기 문장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그녀는 그렇죠. 그녀는 그들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 하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줬던 능동태 문장 They gave her money 거기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고 she에 맞춰서 3인칭 단수 주어 취급하는 동사죠. 포인트는 앞장이 좀 더 어려웠죠. 전치사 외우고 이래야 돼서. 얘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DO를 그냥 쓰세요. 자, 끝.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어 2개니까 2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밑에 가보자. 한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이 안 되는 경우. DO를 주어로 수동태가 만들 수 없다. DO가 의준아. 보통 사물이 오니 사람이 오니? 사물이죠. 그래서 money가 옵니다. 이 money가 왔을 때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첫째, IO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전치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둘째, 영어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돈 자체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을 질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돈 자체가 주어로 돼가지고 수동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겁니다. 자, 읽어보시고 우리 1교시는 거의 끝났어요. 네, 거의 끝났고 조심. 잠깐만. 오케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문제 푸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도 많이 줄고 배운 거를 빨리 적용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1교시. buy, make, get, find, cook, sell, bring, wear. 사실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to 전치사를 쓰는 애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애들은 여기 앞에 있는 for 있죠. 전치사 for라고 치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찾아보면 더 있고 to도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인기가 있는 애들은 그 for 있죠. for 전치사를 치는 애들이 시험 문제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선생님이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해보면 그가 뭐 요리된다, 뭐 구매된다, 팔린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역사적으로 꼭 저렇게 얘기할 친구도 있어요. 가능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어서 해보시면 알아요. 사실 선생님도 그걸 영문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 얘기에는 되게 동의하는데도 옛날에 뭐 인신매매 이거를 영문으로 저렇게 수동태 쓰이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색깔 집어넣은 곳은 꼭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그 사형식일 때 가능하지만 한쪽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동사들을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이 세 가지는 외울 수 있죠. 몇 개 안 되잖아, 그렇지? Save and forgive는 외우세요. 외우고 이 뒤쪽은 선생님이 뭘 추천하냐면 직접 해봤을 때 그냥 알아챌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우리 체크. 미안해. 체크하지 말고 복습 좀 해봐. 복습을 한 1분은 해야 돼 최소. 눈으로 쓱 해도 되니까 일단 좀 보고 들어가세요.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영어라면 지금 나처럼 하세요. 복습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짧은 1, 2분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손도 아프고 하지만 이 필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한테 이걸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독해에 비해서는 문법이 끝이 딱 정해져 있거든. 고등학교 때까지 잘 큰 친구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 문법책을 거의 안 펴도 돼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한테는 엄청 유리한 걸 겁니다.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일 거예요. 이걸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면. 그러니까 잘 크세요. 잘 크고 고등학교 이제 뭐 여름방학 또는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지금 진짜 빠른 거죠 그건. 고등학교 겨울방학 올라갈 때도 다 끝내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면 지금 더 열심히 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이론 파트가 잘 이해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사촌 동생한테 좀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쪽 파트는 여러분 이론을 안 봐도 될 정도인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되면 적어도 거기는 진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야 할 걸 피하지는 마. 나도 영어 과목이 그냥 외우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높은 애들은, 레벨이 높은 애들은 결국 외워지게 돼 있어요. 많이 봐서 외우든 의도적으로 외우든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높은 레벨 애들은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수학도 뭐 무슨 공식 이런 거 그냥 탁 나오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도 똑같습니다. 외우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죠. 자, 102쪽 펴고 우리 그 책을 풀면 되는데, 사실 103쪽도 풀 수 있으나 선생님이 추천하는 루트는 102쪽, 104쪽, 105쪽을 푸세요. 102, 104, 105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102, 104, 105를 먼저 풀고 103쪽은 우리 다음 필기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풀라고는 잘 안 하고 싶네요.